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나타 신형과 구형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그리고 한간의 이야기로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소나타 DH 이거 엄청 많이 바뀌었다, 풀체인지급 변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차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완전 비슷한 스펙이죠.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1.6 터보 8단 자동 변속기도 똑같고요. 색상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에요. 이번 소나타 DH가 나름 그래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요즘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되면 가격 인상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번 소나타 DH도 거의 풀체인지급 변화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인상이면 눈 감아 줄만하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 이유가 이전에 출시했었던 코나 풀체인지도 한 300만 원 쪽 올라갔고, 그랜저 풀체인지도 50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반사 이익을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DM8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3,761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기준 3,868만 원. 그럼 이 두 차종의 가격은 107만 원 밖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엔진과 미션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107만 원이나 올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간 옵션들 구성을 보면요, 107만 원 무조건 다 넘어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소나타 DM8 센슈어스도요, 좀 보면은 나름 그 당시 신형의 새로운 기술도 많이 적용이 되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다르게 보면은 예쁜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이게 하나로 모였을 때 뭔가 맥이다 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 거죠.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과격해진 그릴, 나름 그래도 좀 심플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족분들이 선택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K5에 조금 밀리고 이 소나타 명성을 조금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DH로 바뀐 소나타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다. 일자로 이어진 심리스 호라이즌 DRL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단독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랜저랑 코나와 느낌이 좀 달라요.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N9 모델의 디자인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해졌어요. 자, 센슈어스의 이 그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현대자동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키워서 웅장한 느낌을 줬어요.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투싼 이런 애들 보면 커다란 패밀리 룩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 패밀리 룩이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이 DH 소나타라고 보시면 돼요. 소나타가 현대자동차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드렸죠. 디자인의 패밀리 룩, 통일성 역시도 이 소나타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뀝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그랜저는 아니지만 코나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소나타 DH 역시도 요 통일된 라디에이터 그릴, 변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이제 추후에 출시하는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이제 현대 영업사원 정도의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파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처음 이제 커다랗게 들어갔던 현대 로고,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지금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심플해진 알루미늄 현대 신형 로고가 들어가서 한층 더 깔끔해진 느낌을 주고요. 이 매기 소나타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 DRL이에요. 매기 수염까지 위로 쭉 올라오는 이 DRL이 당시는 신기술이에요. 봤을 때는 크롬 몰딩처럼 되어 있는데 시동이 걸렸을 때는 불이 들어와. 새로운 신기술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 DM8 개발진 분들도 야, 이거 시장에 넣으면 반응이 좋겠지? 약간 기대를 했는데 개발자 분들과 소비자분들의 간극이 생각보다 컸다, 그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스리프트는 개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니 다 바꾸면 좋죠. 개발자분들이나 만드는 연구원분들은 그냥 돈만 된다면 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야, 다 집어넣어 막 이러면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게 다 한 팀으로 보이지만 소나타 이렇게 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선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밤잠 설쳐가면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 신형 DH에는 좀 포인트냐? 기존의 다른 차종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에어로 실버 매트 컬러, 요거는 소나타에만 적용되잖아요. 개발자분들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른 차에 집어넣을 수 없게끔 우리 소나타만의 컬러야! 약간 이런 방어를 좀 하고 있대요. 근데 반응이 좀 없다. 어느 순간 연식 변경 통해서 다른 차에도 들어가게 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랜저에 웰컴 라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웰컴 라이트 패턴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느낌이라면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패턴도 다양하고 되게 좀 눈에 좀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랜저의 혜택을 소나타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웰컴 라이트와 또 무빙턴 시그널, 방향지 시등이 또 기본으로 인스퍼레이션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금액에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아껴야 될 부분은 아꼈어요. 예를 들어 본인 라인 봐봐요. 지금 DM8 센슈어스와 DH가 그냥 똑같아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크롬 몰딩이 DH에는 사라졌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걸 원래 두 대를 세워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크롬 몰딩 라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정적인 금액에서 없애야 돼서 휀다 쪽의 범퍼 끝 라인이 사실 여기가 크롬 몰딩이 이어져야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 여기에요.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이거는 뭐다? 페이스리프트의 금액을 아끼는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있죠. 방향지 시등이 원래는 요 위에 달려 있었는데 휀다 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측면 라인이 좀 통일감 있게 되어 있어서 나름 좀 깔끔하고, 반면에 이 센슈어스는 방향지 시등이 위쪽에 있어요. 자, 확실히 전면 디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DH가 예쁜 것 같아요. 일자로 이어진 DRL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의 성형이라든지 N라인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 스포티해지고 더 예뻐졌습니다. 과연 엔진룸과 이 안쪽의 디자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확인해보면요, 엔진과 미션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1.6 터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이 몰딩 부분도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휀다 쪽의 디자인이 성형이 달라지면서 이런 커버라든지 안쪽에 있는 마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단독 시승기 때 무게가 50kg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몰딩이라든지 흡음재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서 50kg가 무거워진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흡음재나 몰딩이 더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이 전면 유리나 측면의 그 유리의 몰딩 부분들 있죠. 여기를 좀 밀착을 해서 풍절음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흡음재나 몰딩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데 왜 50kg가 늘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 IIHS 충돌 테스트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체 보강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영상으로 소나타 하체도 또 찍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50kg가 늘어난 거는 흡음재나 이런 몰딩이 추가는 됐지만 50kg가 늘 정도로 추가되진 않았고, 충돌 테스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체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차이가 아예 없냐 그러면 엔진룸이랑 똑같냐? 아니죠. 지금 이 DH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 마운트 링이 들어가 있고 DM8 센슈어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하면요, 이 센슈어스와 DH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K5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센슈어스 기준이었을 때는 차이가 엄청 났어요. 센슈어스는 누가 봐도 패밀리카 편하고 부드러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K5는 굉장히 하드했거든요. 근데 이 1.6 터보 DH 같은 경우에는 K5와 센슈어스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고, N9 같은 경우에는 K5보다 더 하드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 한번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사실 달라진 거는 없지만 군데군데 둘러보면 달라진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손잡이 위쪽에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고, 이번 DH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크롬 몰딩들을 다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도 크롬 몰딩이 아니라
차체 색과 동일한 컬러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디자인도 살짝 조금 스포티하게 바뀌지만 세워놔서 비교하지 않으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끝에 선이 각이 세워져 있어요. 센슈어스는 둥근 게 한 80%에 각이 20%면 DH는 각이 한 70%에 유선형 디자인 3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센슈어스 휠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아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DH도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휠 디자인으로 나쁘지 않죠. 현대는 휠 디자인 하나는 굉장히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단 밑에 있는 휠 디자인은 조금 급을 나눈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휠을 좀 추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휠도 차이가 좀 있어요. 센슈어스 가장 최상위 있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DH는 풀옵션인데도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N9과의 일반 모델에 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휠 인치를 좀 작게 해서 차이를 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후면부는 전면부와 달리 차이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두 대를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꽤 그래도 차이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에 커버와 이어져 있는 이 데일라이트의 라인을 보면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H에 또 이어져 있는 느낌 나쁘지 않거든요.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요 U자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예전 느낌이 많이 들고 요즘에는 일자로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 좀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H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좀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범퍼 라인도 보면요, 이 센슈어스도 나쁘지 않지만 이 DH가 좀 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다부지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하네요. 가니쉬도 지금 생겼잖아요. 얘는 없지만 가니쉬가 생겨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두 대 이렇게 세워놓고 비교해보니까 느낌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확실히 DH가 공격적으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센슈어스에 들어가 있던 금형들 보면 어때요? 두툼하고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지만 신형은 로고 자체도 알루미늄 로고가 이 안에 커버에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고요. 이런 금형들도 알루미늄으로 얇게 들어가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큰 틀에서의 금형은 똑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세부, 뭐 이런 판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커버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테일램프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블랙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다 바꾸면 너무 비싸니까 이 기존에 있는 금형에서 최대화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 보이고 그다음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는데 돈은 아끼고 요게 요런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차 있죠. 전동 트렁크가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도 위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센슈어스는 카메라는 위에 있지만 트렁크는 여는 버튼은 어디 갔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트렁크 여는 버튼 도대체 왜 숨겨놓은 거야? 안 보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트렁크 여는 버튼을 위로 올렸죠. 센슈어스는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간다.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 보이면 됩니다. 트렁크 용량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재원상으론 이 DH가 센슈어스보다 20리터 정도가 적정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방향지 시등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LED 타입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심플하죠. 이 커버가 좀 뭔가 차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깔끔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센슈어스는 여기에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두 대를 세워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네요. 센슈어스는 이 트렁크의 라인이 그냥 평평하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DH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더 힘을 줬어요. 조금 더 각이 져서 차가 조금 더 이렇게 다부지게 보일 수 있게끔 위로 좀 올라온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 위에 그 테일램프 위에 요 에어로다이나믹 포인트들도 비슷해 보이지만 블랙으로 여기 끝에를 마감을 해놔서 세 보이는 약간 다크 느낌이 나요. 크롬도 좀 적게 넣어놓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줘서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반면에 센슈어스는 블랙으로 포인트 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포인트들도 약간 디테일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는 게 보이죠. 자, 후진등의 위치도 달라졌죠. 밑에 지금 센슈어스는 있고 DH 같은 경우에는 후진등의 위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인다, 뒤에가 좀 이렇게 어둡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DH 같은 경우에는 후진등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방향시승을 또 볼 텐데요. 둘 다 LED 방향시승이 들어가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는 DH 같은 경우에는 무빙 턴 시그널, 센슈어스는 기본 방향시승이 들어갑니다. DM8 센슈어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니까 좀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나눠진 느낌이 좀 있죠. 그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뭐가 좋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데 뭐 통일감이 있어서 좋아? 뭐가 차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그 실내 레이아웃이 이 뒤로 많이 가요. 계기판이 이어지면서 뒤로 가니까 좀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고 개방감도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좀 선호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계기판이 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실내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해 보이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센시오스는 이 버튼 형태의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 이런 공간도 차지를 좀 하고 있었죠. 이번에 이제 DH로 바뀌면서 공간도 넓어지고 송풍구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공조기 터치 패널도 처음에 DH 나왔을 때 와 이거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 아니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체형 커브 디스플레이 말고는 이 전체적인 이 실내 레이아웃이 비슷한 틀에서 바뀐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크기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 단 여기에 이제 터치냐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버튼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 차이고 이 실내 그 버튼들의 그 아이콘도 확실히 예전 느낌이 좀 나기는 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가 센슈어스 타고 그다음 DH 타고 차이점을 확실하게 느낀 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런 해상도, 전달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커요. 지금 보니까 이 센슈어스에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정보도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편의 기능들 이야기하면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윈도우 스위치 저거 운전석 조수석에는 자동이거든요, 센슈어스도. 근데 뒤에는 수동이에요. 이게 DH는 다 자동이지만 센슈어스는 수동인 게 조금 아쉽기도 하는 거죠.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센슈어스 타보셨던 분들, 뭐 소나타 타보셨던 분들 다들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타면 어때요? 편하고 부드러워요. K5랑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K5는 디자인도 스포티하고 젊은 소비자분들에게 어플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이 DM8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패밀리카로 타는 좀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고 무난하고 이런 느낌의 디자인에 주행감도 그냥 약간 예전 스타일? 되게 부드럽고 편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아저씨 차 같아. 소나타인데도 너무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2열 승차감도 그래요. 지금 딱 타보니까 2열도 부드럽고 약간 물렁물렁하고 약간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는 K5보다 소나타 센슈어스가 정답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는 SUV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고 하나 사서 오래 타자 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 소나타의 위치가 어정쩡해진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중형 세단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에 소나타보다는 K5가 사랑받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가 이제는 소나타 DH를 한번 타보면서 달라진 부분들, 어떤 옵션들이 추가됐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주행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큰 돈을 쓰진 않았지만 실내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은 뭐 기어가 칼럼식 기어로 들어갔다, 뭐 요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뭐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타보면 되게 넓어요. 버튼식 기어가 있을 때 요 공간이 사라져서 수납 공간도 훨씬 넓어졌죠. 팜레스트 좀 왜 들어갔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이 팜레스트의 위치가 되게 편해요. 운전하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도 이 위치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 공조기도 막 터치 공조기가 들어가면 뭐 불편하다, 눈에 좀 안 들어온다 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크게 디자인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터치로 바뀌고 조작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계기판도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 대시보드가 이제 뒤로 밀리고 좀 넓어 보이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도 이렇게 좀 일자로 이어져 있어서 좀 통일감된 느낌이 있죠. 옵션은 넘사벽이에요. 뭐 CCNC, 퀵 컨트롤, OTA 그리고 빌트인 캠이 센시어스에도 들어갔는데 얘는 빌트인 캠 2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음성 녹음, 그다음에 주차 지원, 그리고 QHD 한 단계 더 윗등급의 그 화질 이런 것들도 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e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e하이패스도 추가가 된 거죠. 게다가 이 해상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넘사벽이에요. 아이오닉 5에 처음 들어가 있었던 해상도 높고 넓고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정보면에 있어 되게 이제 넘사벽이다. 그리고 지문 인식
그다음에 오토 윈도우 스위치 4개 다 들어가고, 요거 항상 국산차 수입차 나눌 때 수입차는 이거 다 윈도우 오토 다 자동이거든요. 근데 국산차만 꼭 유독 이거 수동으로 해놔가지고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다 자동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좀 얇아졌잖아요. 이전 세인슈어스에 비해서 깔끔해지고 그립감도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바로 이렇게 타자마자 주행감이 차이가 느껴져요. 세인슈어스는 부드럽고 편하고 약간 뭔가 노면의 그런 충격들을 전달해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 DH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탄탄해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전체적인 차들 보면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의 주행감을 좀 많이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인슈어스는 그 흐름에 맞지 않은 그냥 물렁물렁 부드럽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젊은 소비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 DH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부지고 탄탄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K5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세인슈어스보다는 단단하다, 딱 중간에 위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K5 정도 단단하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행감의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포츠 모드의 변화가, 이전 세인슈어스는 스포츠나 일반 모드나 거의 그냥 차이가 없게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이 DH 같은 경우에는 모드에 대한 변화도 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풍요음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타고 다닐수록 야, 세인슈어스에 비해서 좀 많이 조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인슈어스에 비해 많이 좀 꽉 잡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인슈어스를 뭔가 좋게 얘기하면은 부드럽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헐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선호하고 좋아했지만 젊은 소비자분들은 아이 별로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DH는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좀 다부지고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호불호도 있을 순 있겠지만 꼭 기회가 되면 두 개 다 타봐라. 그러면 그 차이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도 좀 있긴 있어요. 단점은 이게 딱딱해진 만큼 2열 승차감도 꽤 딱딱하거든요. 물론 뭐 부싱이라든지 이런 마운트로 변화를 줘서 최대한 2열의 승차감은 또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하지만, 구조적인 그 세팅상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2열을 또 생각을 한다면 세인슈어스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반대로 운전석과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실 때는 DH가 좋긴 하는 거죠. 뭐 하나가 그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이 DH는 진짜 많이 젊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두 대를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좀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키 디자인. 뭐 호불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차라리 요거보다는 요 키가 좀 낫기는 한 것 같네요. 뭐야, 근데 차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DH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가 열립니다. 키에서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자, 열리죠? 그리고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근데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닫힙니다. 세인슈어스도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열리긴 하지만 전동 트렁크가 빠지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는 이런 거로 조금 불편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세인슈어스와 페이스리프트 된 DH를 한번 두 대를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랜저 때 똥볼 찬 거 소나타 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만큼 상품성도 괜찮아지고 주행감도 요즘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가지고 온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요거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두 비슷한 완전 똑같은 거 갖고 왔잖아요. 다음에 소나타와 진짜 재미난 거 한번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십시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몰에서만 한다고? 우파몰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몰이야.